집 앞에, 정말 집 바로 앞에 1분 거리에 쉐이크샥이 생겼는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 주식 왜 떨어졌냐, 어제는 왜 올랐냐, 그때그때 반짝 시황 전달하는 걸 진짜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최대한 지양하려고는 하지만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걸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합의를 본 게, 만약에 마켓이 2% 이상, 메이저 인덱스 기준으로 2% 이상 움직이면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도 유의미한 움직임이라고 정의가 되기 때문에, 정체적인 등락폭이 그 정도 된다는 거는 개별 주식은 훨씬 더 낙폭이 심했다는 거니까, 그 기준이 되는 게 2%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S&P가 1% 이상 떨어졌고 나스닥은 2.2%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잠깐 시황 해설을 하는 걸로 1분 이내로, 1, 2분 이내로 포인트만 알면 되거든요. 이런 거는 오늘 뉴욕 시간 2시에 FOMC 회의 의사록이 떴어요. 3월 회의 내용인데 내용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Fed balance sheet 줄이기, 그래서 매월 축소 규모를 월 $950로 하자라고 합의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3개월에 걸쳐서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재투자하지 않고 소멸시키는 식으로 Fed balance sheet에 갖고 있는 자산을 줄인다라는 뜻인데, 매월 이거 브레이크다운을 보자면 매월 국채는 600억 달러치, 그리고 모기지는 350달러, 이 정도 규모를 Fed balance sheet에서 롤오프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채권 시장에 그동안 Fed가 매입해왔던 장기 채권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채권도 여느 상품처럼 그냥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장기 채권 물량이 대량으로 풀리니까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는 상승하는 거고, 그래서 어쩌라고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게 실물 경제에 타격이 있죠. 왜냐면 어떤 식으로 타격이 있냐면, 이 금리가 다른 여러 가지 시장 금리를 결정하는 이 베이스가 되는 건데, 플로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베이스 레이트이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가장 실질적인 실물 경제에서의 변화는 모기지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런 것들이 다 상승을 하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 타격이 오는 건데, 그리고 주식시장에 있어서도 이제 금리 인상기에는 테크 주식들, 특히 high growth, low to no earnings, 그리고 심지어 마이너스 earnings인 이런 long duration stocks들은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가 되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원래 3월 회의 때 50 bips, 0.5% 올리려고 했었는데 기준금리를, 그런데 일단 전쟁 때문에 일단 25 bips 올린 거로 끝내고, 다가오는 5월에 추가로 50 bips 인상을 확정을 하겠다. 왜냐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니까. 이 두 번째 포인트는 시장이 알고 있었던 거고 이미 반영된 지 오래인데, 1번 처음 포인트는 오늘 채권 시장에 아주 세게 반영이 됐죠. 일단 10-year treasury 10년물 국채 yield를 보면은 이게 오늘 오후장까지만 해도 2.5%대였다가 페드가 의사록 발표하자마자 2시부터 급등을 해서 2.6%까지 올랐고, 동시에 뉴욕 증시 폭락 하락을 한 건데, 오늘 의사록이 의미하는 거는 연준에서는 증시의 타격을 이렇게 크게 주더라도 인플레이션 잡는 게 더 우선이니까 더 이상 장기채 사지 않는다, 다 갖다 버리고 지금 금리 올리고 자기 갈 길 가겠다는 건데, 좀 웃긴 게 이렇게 나오니까 한동안 지금 최근 장단기 금리 역전, 말이 많았잖아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장기채 금리가 너무 폭등하는 바람에 오히려 역전됐던 게 더 재역전되는, 아무튼 제자리로 찾아오는. 그래서 이 장단기 금리 역전, 이거를 이제 yield curve inversion이라고 하는데, 이 인버전이 리세션에 대한 시그널이라고 이제 아주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인버전 됐던 게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러면은 리세션 시그널이 사라진 건가?
참고로 저는 장단기 금리 역전과 리세션에 대한 시그널링 효과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사실 뭐 historically 항상 그래왔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백테스팅 해봐라 라는 게 이들의 주장인데 글쎄요. 백테스팅을 왜 해봐? 최근처럼 페드가 채권 대량 매입하면서 돈을 이 정도 규모로 이렇게 빨리 많이 풀었던 역사가 없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인데 그런데 그렇게 사들이던 거를 더 이상 안 사고 밸런스 시트 테이퍼를 하겠다는 거니까 금리가 오른 건데 이게 왜 올랐는지에 대한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 뭐 historical data points들은 적용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이 상황에서 더 주시해야 될 것은 이제 1분기가 지났고 이제 몇 주 후면은 어닝 시즌이 다가올 텐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기업 실적을 보면 알겠죠. 그게 진정한 이제 경기가 좋다 나쁘다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인데 이게 정말 리세션이 오는 상황에 기업의 펀더멘털인지 아닌지는 곧 다가올 이제 어닝 시즌에서 판가름이 날 거라고 보고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에퀴리에 bullish 사람이고 미국 증시에 있어서는 그리고 미국 경기가 나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바이어스가 분명히 있으니까 잘 판단해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